자, 문제 1번. 자, 촛불의 연소 형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촛불의 연소 형태입니다. 촛불 같은 경우는 지금 양초인데, 자, 양초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파라핀입니다. 파라핀. 그래서 이 파라핀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불이 붙은 이제 파라핀이 바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심지에, 자, 양초를 보시면 심지가 있죠, 가운데.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불에 의해서 자, 파라핀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은 파라핀이 바로 그 심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바로 심지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면 이제 속 불꽃에 의해서 파라핀이 기화된 후에 그 기화된 파라핀에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양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 파라핀에 바로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기화된 파라핀에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바로 증발 연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촛불의 연소 형태와 관련 있는 것은 1번의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다음 중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화 약재는, 자, 보기 중에서 자, 분자식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화 약재는 바로 보기 1번에 있죠. HCFC 계열인 HCFC 1, 2, 4에 바로 그 분자식 안에 염소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식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CFC 자, 1, 2, 4죠. 1, 2, 4. 자, 이 소화약제의 자, 분자식을 보시게 되면 바로 CHClF, 자, 그 다음에 CF3.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식이. 그래서 요 HCFC 1, 2, 4, 이 소화약제의 분자식을 보시면 여기 염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소화약제는 1번 HCFC 1, 2,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3번. 밀폐된 화재 발생 공간에서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하다가 갑작스럽게 공급되면서 폭발적인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은, 자, 보세요. 자, 화재가 발생하게 돼버리면 자, 일반적으로 실내에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대가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자, 출입문을 자, 열었을 때 자, 실내로 어떻게 되겠어요? 신선한 공기가 유입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실내에 있는 그 가연성 가스들이 산소와 만나서 폭발적인 반응을 자, 하는 거죠. 이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화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백드래프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건축물의 방화 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보시면 건축물의 방화 계획은 이제 공간적인 대응이 있고요. 그리고 설비적 대응이 있는데, 자, 보기 중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자, 보기 중에서 몇 번을 보시냐면 4번을 보실게요. 자, 4번에 이제 방재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전송, 판단. 자, 이것은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설비적 대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번에 초기 소화 대응 등의 화재 사상의 저항 능력. 이것은 공간적 대응 중에서 대항성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2번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설계되어 있는 피난 동선. 이것은 도피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자, 1번 수분 제거, 2번 저온 유지, 3번 접지 공사, 4번 고압 유지. 자, 보기 중에서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접지 공사인 거죠. 그래서 1번의 수분 제거는 아니에요.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을 맞춰줘야 정전기가 방지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래서 접지 공사를 해버리면 정전기가 대지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정전기가 방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접지 공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열 에너지원의 종류 중 화학열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의 압축열, 2번 분해열, 3번 유전열, 4번 스파크열. 자, 일단 1번의 압축열 같은 경우는 무슨 열이에요? 압축열은 기계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의 유전열과 4번의 스파크열 같은 경우는 전기열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보기 2번의
분해 열이 바로 화학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7번. 불꽃의 색깔에 의한 온도를 측정하였을 때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로 나열한 것은, 자, 이건 규칙이 있어요.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 자, 불꽃의 색상. 자, 불꽃의 색상이, 잘 보세요. 어두운 색이 있고요. 어두운 색에서, 자, 밝은 색으로 간다라고 치면, 이건 불꽃 색상입니다. 자, 불꽃이 어두울수록 온도는 뭐하다?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쪽으로 갔을 때, 어두운 색은 온도가 낮고요. 밝은 색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아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지금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니까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순으로 나열된 걸 찾으면 되겠죠.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순으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보기 3번에 암적색, 황적색, 그리고 백적색, 휘백색 어때요? 색깔이 점점 밝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 순으로 나열한 걸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8번. 황린과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험은, 자,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 자체는 다른 물체를 동소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소체는 뭐가 있어요? 바로 흑연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있죠. 그러니까 흑연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흑연은 연필의 재료로 쓰고 있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는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같지만 생성된 원소는 같지만 성질은 다른 것. 이것을 동소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소체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연소 생성물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연소 생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이니까 산소와 반응을 시켜봤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 같으면 동소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황린과 정린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자, 정린입니다. 정린. 자, 정린 같은 경우는 분자식이 정린은 P예요. P. 자, 정린이 연소 생성물이니까 산소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산소와 반응을 하면 자, 무엇이 만들어지냐? 바로 오산화인이 발생합니다. 오산화인. 그래서 이제 몰수를 맞춰 주시게 되면 4, 여기는 5가 되겠죠. 5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린은 연소 생성물이 오산화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황린 같은 경우는 황린은 분자식이 P4예요. 자, 마찬가지로 산소와 만나서 연소 생성물인 오산화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몰수를 또 맞춰주시면 5가 되고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린과 황린의 연소 생성물이 어때요? 똑같죠? 오산화인. 똑같기 때문에 정린과 황린은 동소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실험은 뭐다? 연소 생성물을 확인한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9번. 자, 물은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데 해당 소화 작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물은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화 약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물은 냉각 소화 효과가 있다고 했죠. 바로 증발 잠열이 작기 때문에 바로 소화 약재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증발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면서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 뺏어가는 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가연물의 온도를 떨어뜨려 화재를 진압하는데, 자, 어떤 소화작용이냐? 바로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소화 약재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증발 잠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 기체 상태의 할론 1301은 공기보다 약 몇 배 무거운가? 단, 공기는 79%의 질소, 21%의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증기 비중을 물어보는 거죠. 증기 비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증기 비중 같은 경우는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 분의 어떤 물질의 분자량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할론 1301의 분자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부터 구해볼까요?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29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공기 중에 79%는 질소고요. 나머지 21%가 산소라고 했으니까 이 공기의 평균 분자량을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질소.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자, 분자량이 얼마냐? 바로 28이죠. 28. 그래서 질소는 자, 28인데 분자량이 자, 79%를 함유하고 있다 했으니까 0.79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시고요. 한 번에 한꺼번에 더할게요. 자, 질소는 이렇게 되고요. 산소는 자, 분자량이 16이죠. 16. 30이죠. O2니까 32. 16이 원자량이고요. 자, 32 곱하기 자, 산소는 21%니까 0.21을 곱해주면 되겠죠. 질소가 79%, 산소가 21% 공기 중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줍니다. 더해주게 돼버리면 28.84가 돼요. 28.84. 그래서 대략적으로 29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8.84가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론 1301. 자, 할론 1301의 자, 분자량을 구해볼게요. 분자량. 할론 1301이에요. 자, 할론 1301은 분자식이 어떻게 돼요?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CF3BR이죠. 할론 1301 CF3BR이에요. 자, 그럼 분자량은 얼마냐? 자, 탄소. 자, 탄소는 12예요. 12. 탄소 12에다가 그다음 불소는 19입니다. 그럼 19 곱하기 여기 3개니까 곱하기 3이 되고요. 그다음 브롬은 80이죠. 80. 그래서 이거는 14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 나올 때도 있어요. 분자량이. 근데 뭐 안 나왔을 때는 직접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149. 그래서 증기 비중을 구하면 지금 할론 1301의 분자량이 149고요. 그리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4죠. 그럼 28.8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증기 비중이 자 얼마냐? 대략 5.17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5.17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할론 1301이 공기보다 얼마큼? 5.17배 정도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5.17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1번. 자, 대형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그래서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입니다. 충전량. 자,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20kg 이상이라고 했어요. 틀렸네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같은 경우는 충전량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30kg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자, 휘발유의 인화점은 약 몇 도씨 정도 되는가? 휘발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솔린이죠, 가솔린. 자, 가솔린의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점화원을 자, 가연물에 불꽃을 댔을 때 자, 연소가 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휘발유의 인화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 있네요. 영하 4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3번. 다음 중 황린의 완전 연소 시에 주로 발생되는 물질은 자, 이건 아까 8번에서 했었죠. 8번 문제에서 했던 거예요. 자, 황린이 완전 연소 시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반응을 한 거죠. 산소와 반응해서 자, 뭐가 만들어졌어요? 바로 오산화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에 P2O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14번.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화재 가혹도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가혹도와 화재 하중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1번에 화재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재실의 최고 온도와 지속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2번, 주수 시간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이것도 맞죠? 3번, 화재의 양과 질을 반영한 화재의 강도이다. 자, 1, 2, 3번은 모두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자, 보기 4번에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이다. 이것은 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화재 하중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규모는 화재 하중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15번. 전기 부도체이며 소화 후 장비의 오손 우려가 낮기 때문에 전기실이나 통신실 등의 소화 설비로 적합한 것은? 자, 보세요. 전기실이나 통신실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바로 가스계 소화약제죠. 가스계, 그러니까 전기 부도체이면서 소화 후에 오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실이나 이런 통신실 같은 경우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번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2번 옥내 소화전 설비, 3번 포소화 설비, 4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가 물이죠, 물. 물을 이용한 소화 설비인데 4번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소화 설비가 바로 가스계 소화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다음 중 화재 하중이 가장 큰 건축물은? 자, 화재 하중은 뭐냐?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화재 하중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화재 하중이 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똑같은 면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연물이 많을수록 화재 하중이 크다라는 거죠. 가연물이 많을수록. 자, 보세요. 1번에 박물관, 2번 도서관, 3번 통신기기실, 4번 주차장.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긴 한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이 상당히 많죠. 책은 불에 잘 타죠. 그래서 가연물의 양이 가장 많다고 판단이 되는 건축물은 바로 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이 가연물의 양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도서관, 화재 하중의 가장 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7번. IG541에 사용되는 원소가 아닌 것은? 자, IG541 같은 경우는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 중에 하나이죠. 자, IG541이에요. IG541입니다. 자, 여기서 이 541이라고 하는 게 각각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의미하는 게 있죠. 자, 5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질소입니다. 질소. 그죠? 질소. 그리고 4가 의미하는 것은 이게 아르곤이고요. 아르곤. 그리고 1이 의미하는 것이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질소가 42%, 아르곤이 몇 프로? 아르곤이 40%,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8%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니까 이게 10, 그래서 이거 어떻게 놓은 거예요? 이게 10, 여기 40, 이걸 50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541인 거예요. IG541. 아시겠죠? 그래서 IG541에 사용되는 원소가 아닌 것은 3번이죠? 헬륨. 여기는 헬륨이 없습니다. 질소, 아르곤, CO2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헬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열 전달의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복사체에서 발산되는 복사열이 복사체의 절대 온도의 몇 승에 비례한다는 것인가? 자, 열 전달의 방법 중에서 복사 에너지입니다. 복사 에너지. 자,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이제 간소화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시그마 곱하기 t의 4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복사 에너지는 바로 절대 온도의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자, 몇 승이냐? 몇 승에 비례한다? 여기 나와 있는 4승.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오존층 파괴 효과가 없는, 즉 ODP가 0인 소화약제는? 자, 1번 할론 1301, 2번 HFC227EA, 3번
HCFC 블렌드 A 4번 할론 1211. 자, 일단 보기 중에서 할론 소화약제는 일단 제외입니다. 맞죠? 왜냐면 할론 소화약제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일단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고요. 2번도 마찬가지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죠. 그 두 개 중에서 ODP, 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것은 바로 2번이죠. HFC 계열인 HCFC 272A가 바로 오존층 파괴 효과가 없는 소화약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20번. 자, 일반적인 소방 대상물에 따른 화재의 분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재의 분류입니다. 화재의 분류. 자, 화재는 지금 A급, B급, C급, D급. 자, 소방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등급으로 자, 화재를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A급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떤 화재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 가연물인 일반 화재에 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B급 화재는 자, 유류 및 기름이죠, 기름. 유류 및 가스 화재를 이제 B급 화재로 자, 분류하고 있죠. 그다음 C급 화재 같은 경우는 이건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예, 전기 화재. 그리고 D급 화재가 금속 화재가 되는 거죠. 금속 화재.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보기 4번에 특수 가연물 화재라고 했죠. D급. 자, D급이 특수 가연물 화재다? 틀렸죠. 그래서 D급은 특수 가연물 화재가 아니고요. 금속 화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